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얘기를 했어.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그래, 그 측정했어. 근데 어쩔 건데? 그래서 측정해서 나오는 값이 뭐라는 거야? 그거 어떻단 얘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측정 결과를 수치화한 거, 이것을 파라메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라메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파라메타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파라메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추가로 더 배우고, 요 실습 시간에는 제조 공정에서 설계 도면에 표시된 대로 가공이 됐는지 검사를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만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파라메타라는 건 뭐냐? 파라메타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 측정한 거 어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 좋긴 좋은데 몇 개가 튀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측정자가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측정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줄 때 값이 막 변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제가 주관적으로 뭘 바꾼 게 아니고, 아까 규정에 나와 있는 컷오프 이걸 변경시켰을 때 그래프가 변했고, 그때의 파라메타 값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라는 것은 표면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수치화해서 측정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 파라메타는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이쪽과 X방향, 이것을 간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높이 방향, 이것을 진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폭 방향, 간격, 복합, 이렇게 여러 가지. 진폭 방향만 가지고 계산하는 파라메타가 있고, 간격만 가지고 계산하는 파라메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계산하는 파라메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파라메타라는 게 한 개라는 것이 이제 진폭이냐, 간격이냐, 이런 한 가지만 가지고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기준인데, 또 실제는 우리가 가공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폭 파라메타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또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 진폭 파라메타를 가지고 일반적인 파라메타를 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기능을 위한 분석, 이때는 이제 다른 간격이라든지 복합이라든지, 또 여기 이제 커브하고 관련된 곡선 파라메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복합 파라메타라는 거 왜 필요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폭만 가지고 따지면 얘나 거칠기 값이 같다는 거죠. 가장 큰 값만 가지고 따지기로 치면. 그죠? 근데 값은 같은데 이게 1번이나 2번이나 진폭은 같아. 그게 최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표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값만 가지고 얘기하면 같은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표면이 아니다. 그럼 같은 표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이 간격도 따져보자. 이 간격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간격 파라메타 따져보면 이건 보니까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값만 보면 이게 더 어쨌든 좋은 표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얘는 3번하고 4번은 사실 뭐 이렇게 가공될 가능성은 희박한데 설명을 하고 해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3번 형상을 뒤집어 놓은 것이 4번 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높이도 같아. 그죠? 간격도 같아.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폭이 같고 간격이 같으니까 이거 같은 파라메타네, 같은 표면이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하고 간격만 가지고 이 두 개를 다 해도 불충분하다. 그래서 표면이 다르면 실제로 값이 완전히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 어떤 파라메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는 형상이 완전히 다른데 RA라는 높이 방향만 가지고 따지니까 값이 다 비슷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고 자, 완전히 다른 형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RA라는 높이 방향, 진폭 방향의 값은 같지만 여기 보면 RPK, RK, RVK 이런 값들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표면이 다르니까 당연히 값이 다르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면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이런 값들이 나올까 해서 만든 게 복합 파라메타, 복합 또는 곡선 파라메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메타라는 것은 한 가지 높이나 또는 높이 간격 이런 것만 가지고 완전히 파악할 수 없고 또 특수한 파라메타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단순한 표면에 대해서는 높이 방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진폭 방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 거칠기는 좌표 측정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앞으로 모든 측정할 때 지론도도 마찬가지고 XYZ 머릿속에 이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 넣을 게 엄청 많네. 좌표계 뭐 PRW 그죠? X, Y, Z 이런 좌표인데 우리는 지금 Y는 안 쓰는 거죠. 실제로는 X축과 Z축 이런 2D 곡선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면을 자른 거죠. 이 곡선이 X하고 Z가 되는 거죠. 근데 3D로 제품이 가공됐는데 불구하고 2D로 측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공 결 방향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죠. 진폭 파라메타 중에 이 산과 고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산 봉우리, 여기는 계곡,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죠. 요거를 피크, 요거를 밸리, 실리콘밸리 할 때 밸리. 요 높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파라메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최대 높이예요. 또 한 가지는 세로 좌표의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는 파라메타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높이를 가지고 하는 게 RP, RV, RZ, RT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PP, WP, RP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PP는 P
필터링 하지 않은 프로파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pp고, 파상도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WP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다. 근데 계산하는 그 곡선이 프로파일이냐 러프니스냐 웨이브니스냐에 따라서 그것만 다른 거다. 그래서 요 나머지는 내가 흐리게 해놨어요.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표 평균은 RA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RZ, RT, RA.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단면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쪽 X축이라고 그랬죠? X, Z. Z인데 요 꼭대기까지를 피크, 골짜기 깊이까지를 V, 전체를 토탈. 근데 여기 앞에 Z라는 거 붙어 있죠? Z라는 거 대신에 거칠기에서는 R을 쓰면 되고, 필터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P를 쓰면 되고, 웨이브니스에서는 W를 쓰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 산높이, 최대 골깊이, 최대 높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LR이라는 게 기준 길이에요. 기준 길이에서 중심선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의 거리, 요거를 RP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까지의 거리, 요거를 RV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P 플러스 RV, 요것이 RZ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책에 설명을 복잡하게 해놨는데 요약하면 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냥 RZ라고 쓰면 되는데 RZI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I라는 건 뭐냐면 RZ이 여러 개 지금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기준 길이 내에서 RP, RV 요거 더한 게 RZ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 길이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보통 기준 길이를 5개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기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는 RZ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평가 길이가 기준 길이가 5개다 보니까 RZ이 5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RZ3, RZ4, RZ5. 그죠? 기준 길이에서 가장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를 RZ라고 했다 보니까 기준 길이가 5개면 RZ이 5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평가 길이 내에서의 RZ라는 것은, 이 평가 길이 내에서 RZ는 뭐냐면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의 RZ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낸 거, 요것이 RZ이다. 각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RZ의 평균 값이라는 거죠. 요게 평가 길이 내에서의 RZ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P하고 V를 평가 길이 내,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전체 평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의 거리, 이것을 RT라고 그래요. 러프니스 토탈의 약자죠. 근데 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하나의 기준 길이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곳하고 가장 낮은 곳이 다른 기준 길이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평가 길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자,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RT하고 RZ하고는 어떤 게 커? 당연히 RT가 크겠죠. RT는 평가 길이 전체에서 계산한 거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같은 기준 길이 내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RT가 RZ보다 같거나 크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평면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RT. 몇 개 튀는 거는 평균값으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RZ. 이렇게 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RZ1 max라는 이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RZ이 5개가 있잖아요. 평가 길이가 5개면 RZ이 5개가 있죠. 이것들의 평균값이 RZ이야. 그죠? 그리고 전체에서 최대값이 RT야. 그런데 RZ1 max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RZ을 계산을 했는데 그 5개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거를 RZ1 max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RZ 세 번째 요게 RZ1 ma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기로 치면은 RZ1 max RT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평균값.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이런 표면하고 RT를 계산하면 이게 같은 값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억울해. 요거 하나 때문에 값이 확 올라갔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툭 튀는 거에 영향은 거의 안 받도록 계산을 하자라는 게 RA야. 말하자면 각각의 좌표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툭 튀어봐야 RT를 계산할 때는 이게 직접 값에 영향이 이만큼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를 계산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 값을 나누기 1000을 하는 거예요. 요거 나누기 1000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 튀어봐야 값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반사율 같이 아주 민감하게 표면이 깔끔하게 관리가 돼야 될 때는 RT를 규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표면이다. 그러면 RA를 규제하면 좋다. 그래서 RA라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쪽이 산, 이쪽이 골인데 산하고 골을 다 까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메웠을 때 이런 평평한 이런 형상을 만들었을 때 이 중심선에서 평평하게 되는 여기까지의 높이 여기 R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나 툭 튀는 거 있어 봐야 요 거리만큼을 전부 여기다 갖다 다 메꾸는 거죠. 나눠서 메꾸니까 이 직선의 높이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튄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파라미터, 안정적인 파라미터, 이것이 RA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RZ, RT, RA 요 세 가지 파라미터를 기억을 하시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라미터다. 그리고 간혹 RZ1 max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RZ 중에 가장 큰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레포트 쓸 때 이해 안 간 거 있으면 질문 거기다 적어주면 또 우리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